지난 9편에 걸쳐 우리는 월드컵의 거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루과이의 첫 우승부터 브라질의 마라카나조 비극까지, 독일의 부활부터 아르헨티나 메시의 마지막 춤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2026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월드컵이 열립니다. 48팀, 104경기, 3개의 나라, 하나의 트로피. 오늘은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더 커지면 더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건지, 그 질문을 함께 던져봅니다. 2026 피파 월드컵 북중미 대회. 개최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동시에 호스트를 맡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월드컵 역사의 구조적 재편입니다. 32팀에서 48팀으로 늘어나면서 각 대륙의 출전 쿼터가 대폭 확대됩니다. 유럽은 기존 13장에서 16장, 아프리카는 기존 5장에서 9.5장, 아시아는 기존 4.5장에서 8.5장, 북중미는 기존 3.5장에서 6.5장, 남미는 기존 4.5장에서 6.5장, 오세아니아 1.5장 유지.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확대폭이 눈에 띕니다. 아프리카는 9자리. 이제 아프리카 최강국들이 진짜 경쟁할 수 있는 판이 열립니다. 대회 방식도 바뀝니다. 48팀은 12개 조당 4팀으로 배치됩니다.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팀, 총 32팀이 16강 토너먼트에 진출. 경기 수는 기존 64경기에서 104경기로 증가합니다. 대회 기간은 약 39일. 선수들은 최대 7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피파는 이 구조가 전 세계 더 많은 팬들에게 월드컵을 돌려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기억하십니까?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처음 도입된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 공이 차이는 순간 AI가 선수 몸의 29개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10분의 1초 이내에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독. 정확성과 속도, 2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2026년에는 이 기술이 더욱 정교해집니다. 피파는 아디다스와 협력해 공 내부에 IMU 센서를 내장한 스마트볼을 운용합니다. 초당 500회 데이터 전송, 공의 정확한 위치, 회전수, 속도, 궤적이 실시간 분석됩니다. 심판 보조 AI는 이제 파울 강도 예측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충돌 각도, 속도, 접촉 부위를 분석해 레드카드, 옐로카드 판정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지금 빅클럽들은 경기당 3,000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합니다. 선수의 심박수, 근육 피로도, 압박 강도, 패스 성공률, 공간 점유율, 심지어 경기 중 선수의 눈 동선을 추적해 의사결정 패턴까지 분석합니다. 국가대표팀들의 스카우팅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스카우트가 직접 경기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은 AI가 전 세계 리그의 모든 경기를 동시에 분석하고 특정 전술 패턴에 맞는 선수를 자동으로 필터링합니다. 2026년 월드컵에서는 경기장 내 AR 기반 관중 경험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을 들면 선수 이름, 실시간 스탯, 히트맵이 화면에 겹쳐 보입니다. 축구장이 살아있는 데이터 시각화 공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기술이 축구를 더 공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축구의 인간적인 오류마저 빼앗아 가는가? 오심도 축구의 일부라고 말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난 걸까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한 가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11월 12월 개최. 중동의 살인적인 여름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존 6월 7월 일정을 바꾸는 건 유럽 리그 일정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는 냉방 스타디움이라는 해법을 내놨습니다.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카타르 월드컵의 탄소 발자국은 얼마나 됐을까요? 피파 공식 보고서는 약 360만 톤의 CO2 배출을 예측했습니다. 이는 2018 러시아 대회보다 약 3배 높은 수치입니다. 비행기로 몰려드는 수백만 관중, 사막에 지은 냉방 경기장, 인프라 건설 비용. 2026년 북중미 대회는 어떨까요? 6월 7월 개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문제가 기다립니다. 미국 텍사스의 6월 평균 기온은 35도를 넘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는 36도의 습도까지 극악입니다. 선수들은 90분을 이 환경에서 뛰어야 합니다. 기후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면 전통적인 여름 스포츠 이벤트는 선수 건강과 관중 안전 모두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2050년경이면 현재 방식의 여름 월드컵 개최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피파는 그린 풋프린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임시 구조물, 태양광 경기장, 탄소 상쇄 프로그램.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말합니다. 104경기를 치르면서 지속 가능성을 말하는 건 모순이라고. 월드컵은 앞으로 어디서, 언제 열려야 할까요? 기후가 그 답을 강제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48팀 확장. 이것은 월드컵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입니다. 찬성과 반대, 두 입장을 정직하게 살펴봅니다. 첫째, 축구는 진짜 세계의 스포츠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피파 회원국은 211개. 하지만 본선에 오는 건 고작 32개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 54개국 중 겨우 5, 6개국만 월드컵을 경험합니다. 48팀 시대엔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팬들이 자국 대표팀을 월드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파급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피파의 수익, 개최국 경제 효과, 전 세계 중계권료 모두 상승합니다. 축구가 돈이 되어야 저개발국 축구 인프라에 투자가 흘러들어갑니다. 반면 반대론의 핵심은 희소성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이 소중한 이유는 4년에 한 번, 극소수만 받기 때문입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2팀 중 하나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업적이었습니다. 48팀이 되면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그냥 나오는 팀들이 생깁니다. 1승도 못하고 탈락하는 팀들이 늘어날수록 조별리그의 긴장감은 희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우려를 제기합니다. 104경기. 그 많은 경기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최정상 선수들은 이미 클럽과 국가대표를 오가며 과부하 상태입니다. 경기 수가 늘수록 부상 위험, 체력 고갈, 경기질 저하는 불가피합니다. 1986년 멕시코, 마라도나가 홀로 잉글랜드를 무너뜨렸습니다. 2002년, 차범근의 나라가 세계 4강에 올랐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희소성 위에서 피어났습니다. 더 많은 팀, 더 많은 경기, 그 속에서도 같은 감동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축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하나의 거대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계 축구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모로코는 아프리카 최초로 4강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독일과 스페인을 조별리그에서 잡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르헨티나를 이겼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아프리카 축구의 변화부터 봅시다. 세네갈, 모로코,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이 나라 선수들 상당수가 유럽 빅리그, 프리미어리그, 리그앙,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습니다. 전술 이해도, 피지컬, 기술 수준이 불과 2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48팀 체제에서 아프리카는 9장의 티켓을 받습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우승, 이제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아시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J리그, 한국의 K리그는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주전으로 활약합니다. 이란의 전술 축구, 호주의 피지컬, 카타르의 패스 축구, 아시아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과 2030년 사이 우리는 아마도 이런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아프리카 팀의 첫 월드컵 결승 진출, 아시아 팀의 8강 이상 안착, 그리고 유럽과 남미만의 게임이라는 공식의 붕괴. 월드컵의 역사는 지금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2030년 월드컵 100주년입니다. 피파는 이 특별한 해를 위해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가 공동 개최.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남미 3개국,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에서 100주년 기념 경기 3경기가 치러집니다.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4개 대륙에 걸친 대회가 되는 겁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연합은 강력합니다. 유럽의 축구 인프라, 모로코의 신흥 강국 이미지, 거기에 남미의 상징성까지. 1930년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월드컵이 100년 후 우루과이에서 기념 경기를 치른다.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가 됩니다. 2034년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피파는 2024년 사우디의 단독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투자국. 이미 PIF는 축구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카림 벤제마, 네이마르, 사우디 리그는 스타들의 황혼 무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거셉니다. 스포츠워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인권 단체들은 사우디의 인권 기록, 노동자 처우를 문제 삼습니다. 카타르 2022에서 이미 이 논란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피파가 돈과 규모를 쫓는 사이 월드컵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항상 정치의 무대가 되는가? 10편에 걸쳐 우리는 월드컵의 탄생을 봤습니다. 전쟁을 넘어온 역사를 봤습니다. 전설적인 선수들을, 충격적인 이변들을, 눈물과 환희의 순간들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월드컵은 단순한 축구 대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4년에 한 번, 지구상의 80억 인구가 같은 것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같은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며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울고, 같이 꿈꾸는 순간. 2026년 트로피는 다시 들어올려질 겁니다. 누군가는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또 한 번 가슴 아픈 준우승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의 10살짜리 아이는 그 장면을 보며 결심할 겁니다. 나도 언젠가 저 트로피를 들어 올리겠다고. 그게 월드컵입니다. 기술이 바뀌고 기후가 변하고 팀 수가 늘어나도 그 본질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월드컵의 모든 것 시리즈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